안녕하세요. PCM베스트 피셔입니다.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고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서 불안합니다. 또 이러다가 폭락해서 얼마 안 되는 수익 전부 까먹고 계좌가 손실로 다시 돌아서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뭐 이런 질문인데요. 자, 오늘은 경제지표를 보면서 함께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지표 그리고 부정적인 지표를 보고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죠. 특히 주요 IT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한 지 한참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고점을 회복을 하고 코스피도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항상 좋을 때마다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서 기다리다가 부랴부랴 따라 사면 꼭 내가 투자한 시점에 뭐 코로나가 터지든 아니면 무슨 문제가 터지든 차익 실현을 하던 이런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증시가 하락해서 애를 먹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인간 지표인데 지금 내가 미친 듯이 사고 싶은 이 시점이 고점이 아닐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시죠.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불안하시고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도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긍정적인 경제지표 그 근거부터 한번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거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식시장은 가장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현금을 시장에 뿌리는 이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을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 연준이 돈을 살포하는 이런 시점이 항상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주식시장의 최저점이었던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말입니다. 실제 사례로 지난 2011년도에 QE라고 하죠. 쿼니테이티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 뭐 이런 뜻인데 1차에서 3차 때 연준이 헬리콥터로 돈을 풀었는데 그때도 절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QE를 시작할 때 그때 매수를 했으면 또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3월과 4월 이 연준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었죠. 역시나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한참 더 폭락한다. 뭐 그때 코스피가 1400에서 1000포인트까지 더 떨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니까 좀 기다려라. 뭐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딱 준비를 해두고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또 기다려주지 않고 V자 반등을 하셨죠. 자, 일단 이렇게 경제가 최악인 구간에서 뭐 미연준이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돈을 살포하기 시작하면요. 돈의 힘으로 실물 경제는 아직 형편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이렇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죠. 그럴 때마다 실물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곧 주가가 하락한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가는 정반대로 더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게 유동성 장세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면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때를 뭐라고 부르죠? 예, 실적 장세라고 부릅니다. 이건 경제지표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경제지표 자체가 실물 경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올해 4월부터 미연준이 PMCCF, 뭐 SMCCF, 탈프, PPP 등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이런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확대하면서 돈 풀기를 했죠.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개별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자, 그림처럼 미연준이 국채를 매입하고 당시에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에 미연준의 대차대조표가 급등하는 게 보이죠. 이건 바로 이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냈다 이겁니다. 실제 실물 경제는 뭐 그렇게 크게 회복되는 것도 없고 미국의 일별 확진자도 계속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렇게 유동성으로 계속 오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 회복되는 게 나타나죠. 물론 이게 현금 지급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경기 회복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뭐 연준의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이 효과가 사라질 것이고 확진자 증가에 따라 뭐 7월부터 경제가 다시 꺾인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반대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 상황과 같은 경기 둔화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물 경제 지표는 어차피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실물 경제 지표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하지만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이 심리 부분의 예측은
예측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백신에 대한 개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에 대한 임상이 마무리가 되고 항체의 형성이 확인돼서 이제 시판까지 완벽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시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죠. 언택트 사회에서 다시 콘택트 경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뭐 해외여행도 다시 떠나기 시작할 거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임상에 들어갔거나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이것의 임상이 뭐 크게 실패하는 이런 사례가 뭐 속출한다거나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실물 경제 회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증시가 뭐 이전처럼 다시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뭐 백신 임상이 크게 실패하거나 하면은 기대감에 올랐던 그리고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증시가 일부 조정을 받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꼭 확인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제가 실물 경제는 나쁜데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물 경제가 회복되면서 증시도 오르는 이런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경제 지표가 잘 발표됩니다. 이것은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의 심리와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괴리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은 우리 금융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미리 예상하는 이 공통된 수치, 이거의 한 중간값 정도를 컨센서스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것보다 실제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더 양호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쇼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물 경제 지표가 더 잘 나오면 그러면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예상보다 실물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왔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미국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단순히 지금 경제가 나쁜데 연준이 풀어놓은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실물 경제 지표가 우리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이런 실적 장세에 진입한다 뭐 이런 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G10 국가와 신흥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림의 푸른색이 G10 선진국이고 붉은색이 이머징 국가들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고 그리고 선진국의 실물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상승만으로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만 하면 조금 뭔가 2% 부족하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갈 때 보면 제조업의 주문이 늘어나고 생산이 증가하죠. 자, 그럼 반드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산업용 금속입니다. 기계를 새로 만들든 아니면 뭐 전선을 깔든 뭐 어쨌든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산업용 금속의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하는데요. 그림의 구리를 보시면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선물 시장의 투기적인 포지션에 투자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보시면 역시나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넘어서고 있죠.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지 이 여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원자재가 구리고요. 그래서 뭐 닥터 코퍼라고 부르는데요. 경제가 좋을 때 구리의 가격이 오르고 투기적 포지션도 증가를 하고요.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구리의 가격이 떨어지고 투기적인 포지션도 매도를 많이 하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물 경제로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이 산업용 금속의 선물 포지션과 가격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주식시장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지금 먼저 왔고요. 현재 이미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실적 장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및 구리 가격 그리고 투기적 포지션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백신 개발 및 뭐 치료제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제 곧 판매까지 이렇게 된다면 언택트 관련주에서 콘택트 관련주로 매수의 방향이 약간 바뀌고 경제도 이어서 추가로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근거들을 찾아봤고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해드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근거들도 설명을 드리고요. 종합을 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근거는 미국의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의 백신 개발이 순조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혹시라도 백신 임상이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막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기라도 한다면 확진자 수 증가 이 뉴스가 그동안 가려졌었는데 다시 크게
부각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부정적인 첫 번째 근거고요. 다음은 지금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용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역사적으로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이 금액이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는 증시는 상승합니다. 빚 내서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증시가 오르는 거겠죠. 그런데 융자가 정체가 되고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그림 보시면 융자 잔고는 꽤 올라갔는데 이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융자 잔고는 계속 증가를 해왔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융자 잔고가 뭐 전 고점 이상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이 증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지면 그러면 증시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부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근거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산업용 금속 가격 및 포지션, 투기적 포지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고요. 그러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일단 백신 개발이 순조롭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증시가 뭐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고요. 얕은 조정 정도는 올 수 있겠죠. 과거처럼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글로벌 및 우리나라의 신용융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하는 이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에서 변화가 커진다면 혹시 뭐 큰손이라든가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